안녕하세요, 북튜버 부상의자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소설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로마사를 가장 좋아해서 로마에도 2번이나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의 정치체제나 법체계의 기본적인 뼈대가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인들을 보면 현대인들과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로마사로 가장 유명한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책을 사주셔서 매년 한 권씩 나오는 걸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요즘에는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 로마인 이야기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커서 다시 보니까 조금씩 주작이 보이긴 하는데 당시에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마인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 콜린 맥컬로라는 여성 작가분이 쓰신 마스터 오브 로마라는 역사소설입니다. 콜린 맥컬로는 신경과 의사셨는데 틈틈이 썼던 소설들이 대박이 나서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로 전업하신 분이에요. 이 마스터 오브 로마라는 책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7부작으로 나온 무려 21권짜리 장편 역사소설인데, 로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했을 때 광고 문구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이 책을 처음 구입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로마인 이야기가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마치 요즘 유명 유튜버들 저격하듯이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거죠. 물론 한국이나 일본 말고 영미 문학계에서는 당연히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보다는 콜린 맥컬로의 로마의 1인자가 훨씬 유명한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은 기원전 110년경부터 27년까지 한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의 1인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대별로 권력을 잡았던 1인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마리우스, 술라, 폼페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인데 주인공은 당연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농구계에 마이클 조던이 있다면 인간계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21권이나 되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로마의 1인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작가시라서 그런지 주요 가문의 집안 사정, 결혼사, 연애사 이런 게 K-드라마 보는 것 같이 흥미진진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완전 허구는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로마사를 다룬 역사책들을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로마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카이사르는 뭘 하고 있고 폼페우스는 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느낌인데, 콜린 맥컬로의 책을 보고 있으면 로마의 주요 가문의 집안에 살짝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작가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런 주요 인물들 행동 하나하나가 설득력 있고 역사 기록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고모부인 마리우스는 젊은 시절 게르만족으로부터 로마를 구원한 영웅이었지만 말년에 여러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작가는 이런 마리우스의 행동이 뇌졸중에 걸려서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마케도니아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갑자기 모습을 감춰서 정적들로부터 비겁한 겁쟁이라는 비난을 듣는데, 작가는 이걸 옥타비아누스가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건조한 마케도니아 벌판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짙은 먼지 때문에 천식 발작이 생겨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작가분이 의사시라서 그런지 인물의 행동 변화를 질병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주요 인물들의 심리 상태나 행동을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사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보시면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주요 인물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의 부부관계라든지 태어나서는 아기 때부터 성장 환경, 주변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는데, 사실 좁은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주요 가문들이 어떻게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당시 로마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어린 시절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커서 누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로마의 이야기를 3권부터 6권까지 3, 4, 5, 6 이렇게 4권 정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콜린 맥컬로는 시오노 나나미와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두 분의 남성 취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카이사르를 사랑하죠.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콜린 맥컬로도 본인의 책에서 카이사르를 거의 완벽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이건 카이사르의 무슨 정치적, 군사적 업적 때문은 아니고요. 카이사르의 사고방식이 너무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좋아합니다. 카이사르는 어릴 적 집안 환경이나 교육부터 남달랐는데 로마 최고의 귀족 집안이지만 어머니인 아우렐리아가 귀족적인 허세를 부리기보단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로마 시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빈민가인 수브라 지구에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세를 놓고 살았죠. 당연히 카이사르도 어릴 적부터 수브라 지구에 살면서 서민층과 유대감을 형성했고 나중에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성공도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교육도 진짜 특이한 게 로마의 귀족 집안 자제인데 아테네에서 공부한 갈리아인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당시 일반적으로 갈리아인은 야만족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4대부 자제가 여진족한테 천자문을 배우는 느낌. 아니면 1900년대 초 미국의 잘나가는 집안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한 인도인한테 개인 교습을 받는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카이사르는 어릴 적부터 다민족, 다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돼서 동시대 로마 귀족들과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카이사르는 루키우스 킨나의 딸과 결혼했는데 얼마 후 킨나가 당시 독재관이었던 술라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직접 반역에 가담한 적이 없었지만 술라의 정적이었던 마리우스의 처조카이자 킨나의 사위였기 때문에 술라파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자신들의 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술라파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처형을 요구했지만 술라는 카이사르에게 킨나의 딸과 이혼하기만 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반역자의 딸인 아내를 버리겠죠. 목숨이 달려있는데. 하지만 젊은 카이사르는 아내를 버리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로마에서 탈출하죠. 카이사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술라파가 완전히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인 킨나의 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도 안 됐고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카이사르가 술라파가 몰락하는 먼 훗날까지 고려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결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재관인 술라의 사망 후에 마르쿠스 키케로의 집정관 시절에 루키우스 카틸리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키케로는 집정관의 자격으로 현재의 계엄령과 같은 원론 최종 권고라는 초법적인 권한을 발동해서 카틸리나를 체포합니다. 당시 원로원 의원이었던 카이사르는 카틸리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카틸리나를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고 변호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리고 카틸리나의 처형이 결정됐을 때도 시민의 항소권을 무시하고 바로 처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생각하기에는 반란을 모의하더라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제랑도 비슷하죠. 어쨌든 카이사르는 어릴 적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전에서 승리하고 독재관이 된 다음에도 정적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모두 정치적인 자유를 줬죠. 나중에 키케로가 카토를 찬양하는 책을 쓰면서 카이사르를 비판했을 때도 키케로의 책을 금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론인 안티카토라는 책을 직접 출간하는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변론하죠. 진짜 특이한 사고방식이에요. 확실히 내로남불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적들을 모두 용서하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결국 그게 본인이 암살당하는 원인이 되죠. 어쨌든 저는 카이사르의 이런 개방적이고 좀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좋더라고요. 이 로마의 1인자라는 책은 7부작으로 무려 21권짜리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책 이야기를 계속하면 끝이 없고 그냥 로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 읽고 나면 로마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콜린 맥컬로의 마스터 오브 로마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